네, 뉴스 잘 봤나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굉장히 오래 하셨죠? 24년 정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그보다 더 오래 했네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우리나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4페이지 이제 맨 아래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숫자를 보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미삼아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 보면은 2017년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부터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이제 일생 중에서 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그 횟수는 그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2년 5월 9일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현재 한 3년 차 정도, 이제 절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수가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앞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공화국 수업을 하면서 대통령 이름을 쭉 나열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공화국 수업이 무엇이었는지도 아마 기억 안 날 건데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한번 여기 써볼게요.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게 대통령.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은 이 정도는 알겠죠? 이승만 대통령. 좀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제 70년대 오면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알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이 알겠죠? 사실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총살당하세요. 총살당한 다음에 이제 등장한 대통령이 전두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근데 또 그 사이에 아주 잠깐 한 1년도 안 되게 잠깐 며칠도 안 되게 최규하라는 분이 잠깐 아주 대통령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다음에 이제 노태우 이분까지가 이제 군인이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군인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이제 군인이 아닌 누가 등장하냐면은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여기까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 여러분 알겠죠? 이 다음에는 노무현, 이명박,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현재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세볼까요? 12명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행이네요.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우고 어쨌든 이렇게 12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19번을 했다. 즉 누군가는 좀 더 오래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진 잠깐 보면은 검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에 역대 대통령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번 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간 거의 한 번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분이 두 번 이상 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한 번밖에 그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번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도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없냐면은 과거 대통령들이 자신의 이제 임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나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이제 권력을 위해서 권력 욕심이 많아서 이를 나쁘게 사용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단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과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대통령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세가 꼭 돼야 됩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 이 사회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이렇게 좀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3억 원인 돈이 필요합니다. 최소 3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 출마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대통령 출마를 장난 삼아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진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3억 원 돌려주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냥 알려줄게요.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후보자가 15% 혹은 당선됐습니다. 15%의 표를 얻거나 혹은 당선이 되면은 3억 원 전체를 돌려줍니다. 혹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와 15% 사이로 15% 사이로 이제 표를 얻게 되면 얼마를 돌려주냐면은 50%. 그럼 이 10% 미만은 돈을 받지 못해요. 3억 원이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두 번째 영상은 대통령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맨 위에 우리 지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줄 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5년, 중임할 수 없다. 중복해서 임기를 할 수 없다. 아까 아래에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 칠게요.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줄 칠 내용은 뭐냐면은, 헌법에 따르면 우리 대통령은요 어떤 지위를 갖느냐. 첫 번째,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갖습니다. 국가원수.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원수를 통해서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대해서 대표를 한다.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얼굴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위는 뭐냐면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행정부 수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여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원수, 수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접 선생님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원수라는 말부터 볼게요. 원수라는 말. 보면은 가장 높은 계급이다. 가장 높은 계급이다. 으뜸 장수다 라는 얘기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수반도 한번 검색해봤어요. 으뜸 가는 자리다, 우두머리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건 뭐야? 원수는 으뜸, 수반도 으뜸. 비슷하네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국가 원수는 그러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결론은 원수랑 수반 비슷한 의미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에서의 으뜸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국가, 이 나라에서의 으뜸이고, 두 번째 지위는 뭐냐면 행정부, 삼권분립이라는 그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부의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 뭐야? 비슷한 말 같은데, 그쵸?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국의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2개 영상 보고 나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무례한 행동을 보여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92세 고령의 여왕을 땡볕에서 10분 넘게 기다리게 하고 여왕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는 겁니다. 류희준 기자입니다. 윈저성에 마련된 연단으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오릅니다. 근위대가 도열한 가운데 여왕이 홀로 서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린 여왕이 팔목을 걷어 시계를 확인하는가 싶더니 사람을 불러 무언가 묻기도 합니다. 92살의 여왕을 땡볕에서 기다리게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두 사람은 여왕을 만나서도 허리를 구부려 인사하는 대신 꼿꼿하게 선 채로 악수했습니다. 근위대 사열을 받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왕실 관례를 깼습니다. 여왕 앞으로 걸어가면서 등이 보이게 하고 갑자기 걸음을 멈춰 여왕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영국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인 무시를 선택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런던 도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 8만 명이 거리를 메웠고 기저귀를 찬 채 화내는 모습에 대형 아기 풍선을 하늘에 띄우며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SBS 류희준입니다.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 취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전통적인 취임 행사를 마친 후 곧바로 브렉시트 협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한 날,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가 남편과 함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는 버킹엄 궁을 찾았습니다. 메이는 여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손에 입을 맞추는 영국식 전통 악수를 합니다. 이어 여왕과 메이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가고 여왕은 의회의 신임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연합왕국인 영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여왕의 정부입니다. 의례적이나마 여왕에게 총리 임명권이 있고 매년 의회 개원도 여왕이 합니다. 메이 신임 총리는 곧바로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를 향해 첫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Works not for a privileged few, but for every one of us. That will be the mission of the government I lead, and together we will build a better Britain. 캐머런 전 총리는 6년 2개월 만에 총리 관저 열쇠를 메이 총리에게 넘겨줬습니다. 메이 총리는 네, 영상 잘 봤나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원수, 수반 이 말은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국가 원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고요. 행정부 수반은 뭐냐면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될까요? 지금 영상에서 등장인물은 총 3명이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메이 총리,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3명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영국의 상황에서 누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국가 원수일까요? 그렇죠. 국가 원수는 엘리자베스 여왕에 해당하겠죠. 국가 대표하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행정부 수반 누구냐면은 메이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국가 원수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가 원수가 됩니다. 그럼 메이 총리는요, 행정부에서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공무원의 느낌이요. 이 사람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지만 가장 높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국가 원수랑 행정부 수반이랑 좀 다르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 온다면은 이해하신 거라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좀 심화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아마 똑똑한 친구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사진 보겠습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아베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니 아니면 너 의회를 해산하겠다, 국회의원들 잘라버리겠다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열받아서 그럼 너도 잘라라, 내각을 불신임한다, 아니면 대통령이 법률하는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내용들을 다뤘던 게 1학년 때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정치단원 있었는데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 몰라도 돼요. 지금부터 듣는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왕이 있거든요. 이렇게 영국과 일본처럼 왕이 있는 의원 내각제는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요, 국가 원수랑 행정부 수반이 다르다. 즉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일본은 천황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이미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도이고 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행정 업무도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랑 행정부 수반이 같다. 대통령이 둘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까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이 한 세네 줄 되는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설명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요. 그에 따라서 권한 역시도 국가 원수로서 갖고 있는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 나뉘게 됩니다. 선생님이 사실 대통령의 권한, 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요 권한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까지 다루게 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지도 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봤는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배운 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주에 한 주 쉬었다가 좀 어려운 내용으로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가볍게만 다루고요. 다음 주에 진짜 어려운 대통령 권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